나중에 돈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건물 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는 그 과정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하는 말.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선우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30억이 있다, 50억이 있다. 로드맵을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이 현금의 차이로 로드맵이 많이 달라질까요? 일단 이 얘기에서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당사자들 말고 이제 이 얘기를 듣는 그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돈을 벌었으면 그 이상 불리는 거 당연히 본인이 알고 있지, 그걸 왜 몰라? 아직 그 상황에 안 돼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투기예요. 우리나라에서 1등 했어요. 그럼 세계 1등 당연히 가는 방법 알지 않아? 근데 왜 그 사람도 막 여기저기 훈련 다니고 사람들 그런 챔피언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은 또 다른 거예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직 이 상황이 아닌 분들은 그 정도 있으면 먹고 살지 웬 욕심을 부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성장 욕구예요. 그리고 욕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상황이 아닌 분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다면 거기에서 가장 큰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집을 산 경우도 있고 집을 안 산 경우도 있어요. 작은 투자 몇 번으로 거기 간 경우도 있고 큰 투자 한두 번으로 거기 간 경우도 있고 본인이 매달 얼마씩 모아서 그 단계에 온 경우도 있어요.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자산 전체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을 해야 돼요. 왜요? 자, 30억이나 50억 있다고 칠게요. 돈을 모은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모아가는 상황에서는 30억, 50억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요. 보통 30억이나 50억 정도가 되면 뭔가 하긴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잠깐 여기 놔둘게요. 돈을 모은 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냥 거기서 얼마 차이 안 나게 조금씩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뭐냐면 한 번에 투자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뭔가가 뭐 올라서 그 자산이 된 거예요. 현금성을 말한 거예요. 이미 매각을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버는 거는 매달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축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때로는 많이 버는데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좀 쓰고 살아도 될 것 같아 해서 버는 거에서 많이 돈을 쓰기 때문에 저축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유지되는 경우, 이제 여기는 올라가는 경우, 이 두 경우 모두 다 30억이나 50억에서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민이 뭐냐? 뭘 하냐예요. 그럼 뭘 하냐에 앞서서 생각하는 이 중간이 있는데, 이 중간은 뭐냐면 금액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더라도 무슨 메뉴? 이거 아니라 예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메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가스? 그러면 돈가스는 뭐 해봐야 몇만 원이잖아요. 한우? 그럼 막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1억은 적은 것 같아. 내가 30억, 50억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뒤까지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여기 살짝 뛰어넘어서 얘기할게요. 대부분 첫 번째 투자 금액으로 얼마를 정할까? 5억. 작은 상가를 분양받을 것이다. 이제 30억이나 50억 있으면 한 10억 선에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3억이나 5억짜리 이제 가서 보더라도 3억이나 5억은 성에 안 차. 성에 안 차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내가 하기에 체급이 너무 낮아. 두 번째, 3억이나 5억짜리 뭔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월 수익이 별 의미가 없어.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10억이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의 30%나 20% 정도 되니까 그거 정도 하더라도 남은 돈이 그래도 꽤 있고 하니까 뭐 안정적이고 통장에 그 정도 돈 있으면 뭘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10억 선에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식으로 가기도 하고 뭐 코인으로 가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분야에 한 번에 10억 넣기 어렵습니다. 있긴 있겠죠. 드물어요. 부동산에 10억 투자하는 일은 흔하디 흔하잖아요. 30억, 50억도 흔하디 흔해요. 주식 한 종목에 30억, 50억 몰빵하는 경우 있어요? 30억 내가 있는데 30억짜리 집 사는 경우는 있어도 30억 있다고 30억 한 종목에 몰빵한 이거 없단 말이에요. 이거 극단적인 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0억 정도 선에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보다 보면은 이게 맞나 싶어요. 10억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뻔합니다. 상가 분양 아니면 땅 아니면은 아파트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공장이나 물류창고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10억 선에서 알아보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뭐가 맞냐 틀리냐, 또 어디가 또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막 유튜브 찾아보면 막 오만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금액을 높여야 되나 생각하는 분이 있고 거기서 덥석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가 이게 근데 10억짜리 한 2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실제로 그런 걸 2-3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곤란한 결정을 하고 상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드물긴 합니다. 그러다가 건물 쪽으로 가볼까 생각까지 넘어가면 서울 아닌 지역에 산다면 그 지역에서 건물을 보다가 서울까지 넘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 본다면 서울에서 이제 건물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30억이나 50억을 한 번에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집을 산 경우도 대출을 좀 해서 샀거나 아니면 집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30억이나 50억을 한 번에 투자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야 되네. 그 타이밍에 동시에 생각하는 거는 내가 70억 대출하면 저거 언제 갚지? 갚으려면 몇 년이지? 그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걸 다 갚고 온전히 내 걸로 갚겠다. 이 생각으로. 그러면 이걸 하는 게 맞나? 틀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상담 오는 분들이 상담 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는 아닌 것 같으면 묻질 않습니다. 사람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면 물어보지 않아요. 너 우주 갈래? 네, 갈래요. 그렇지. 갈 생각이 있으면. 근데 대부분 그 우주 한 번 가는데 뭐 3억이라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없죠. 왜냐면 안 갈 거니까. 갈 생각이 없어.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마음이 부담돼서 그거를 맞나 틀리나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미 많이 해본 누군가에게 확신을 얻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그게 맞다면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0억이나 50억을 가지고 3억이나 5억이나 10억으로 쪼개서 뭔가를 투자한다. 제대로 된 걸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대부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를 산다. 그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집 말고 다른 걸 한다 했을 때 3억이나 5억 가지고 뭔가를 찾는다. 10억 가지고 뭔가를 찾는다. 이거 제대로 된 경우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로 100억이 있다고 칠게요. 본인이. 100억짜리 건물이는 맞아요? 아니면 1억짜리 오피스텔 100개가 맞아요? 머리만 아프고 돈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입지도 안 좋을 거고.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100개의 입지랑 100억짜리 하나의 입지랑 이 비교가 되겠어요? 내 마음에 그 턱이 있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란 말이. 이 방향은 무조건 맞아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구니가 어떤 바구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깨지게 생겼어. 여기에 나눠 담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안전하게 솜까지 다 돼 있는 이런 바구니에는 한 바구니에 넣어도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한 이게 바로 그래서란 말이에요. 1억짜리 100개, 3억짜리 예를 들어서 뭐 33개 이거의 바구니보다 100억짜리 하나의 바구니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입지를 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입지는 금액이 높을수록 좋겠죠. 보편적인 경우에. 엉뚱한 위치에 규모만 큰 걸 살 때도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확실한 입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입지에서는 금액이 높을수록 자리가 좋을 거예요. 그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소장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건물을 어떻게 사야 하고 뭐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영상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왜 소장님 만나러 오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영상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인만의 또 얘기가 있잖아. 내 상황을 소장님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걸까에 대한 거. 지금 제가 큰 틀에 대해서는 이건 100% 맞다고 얘기해 드리지만 사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오시는 분은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저한테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이 실제로 건물을 사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봤잖아. 안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이 틀은 맞는 거예요. 겨울에 따뜻한 잠바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따뜻한 거 입으면 답답하기만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겨울에 점퍼를 입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하나의 확실한 자산으로 가야 된다. 그건 뭐 당연히 맞습니다. 건물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이 낮거나 지금 자금으로 강남을 접근하기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 외에도 이제 자녀들이 해외로 뭐 가야 돼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으는 돈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하는 사업에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불투명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불안할 것 같아. 30억 현금이 있는 분하고 50억, 100억이 있는 분하고 로드맵이 약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30억은 그걸 가지고 건물을 사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리고 그거를 한 건물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이제 50억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30억으로 하고 20억은 좀 남겨둘까? 현금 20억 있으면 사람이 든든하거든. 좀 써도 크게 안 줄어드는 느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지.
20억에서 19억 몇천 되면 그 내 19라는 숫자가 잘 안 바뀌어. 왜냐면 벌면서 쓰니까. 그것보다는 50억을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얘기해 드린다면 10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의 최고 입지, 30억으로 살 수 있는 최고 입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50억으로 살 수 있는 최고 입지랑 30억으로 살 수 있는 최고 입지의 차이도 또 납니다. 이거를 하나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억을 남겨놓고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건물을 못 삽니다. 이제 실제로 해보면 아시는데 성에 안 찹니다. 내가 50억 있어. 30억으로 살 수 있는 거 막 봐. 본인 눈높이는 이미 50억이 아니라 70억, 100억에 가 있어. 본인 순자산 기준으로. 30억에도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있는데 본인 성에 안 찬다고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시간만 갑니다. 30억 있는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15억, 20억, 22억 갖고 살려고 생각하면 거기에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여유 자금을 남기고 해야겠다.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그 이상 훨씬 더 높은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하신 분들 그 명수를 세보니까 3,0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3,000명이 그 겪은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벌써 뭐 10년이 훌쩍 넘게 상담을 해오고 있고 하여간 꽤 됐죠?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오신 분들이 지금 상황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과거의 상황들을 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들이 그냥 예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있는 팩트를 가지고 제가 종합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30억 있으신 분들은 돈을 좀 더 모아서 50억에서 최고 입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보통 몇 년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최대 입지를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돈을 모으는 동안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갈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간에 30억에서 50억을 모은다. 단기간은 1, 2년입니다. 그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 여기서 모은다고 해서 모으는 거에만 집중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으는 것과 건물을 알아보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따로 가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딱 50억을 모으고 나서 알아보는 것과 30억에서 50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알아보는 것과의 차이는 뭐냐면 50억을 모았어요. 50억 모으고는 70억 모으고 싶지는 않을까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평행선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난 그때 꼭 그게 가능하다면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기가 좀 어려워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왜냐면요. 30억에서 50억을 모을 거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한 달에 얼마씩 모으고 있고 50억이 되는 시점을 가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늠하는 시점과 내가 50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물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점을 맞추면 되잖아요. 1년 뒤에 모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뒤에 모아질 거면 지금 알아보고 나서 한 앞으로 6개월 지난 시점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1년 시점에 맞추면 되잖아요. 때로는 정말 괜찮은 게 나와서 대출을 더해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모으고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과정 속에서 모으고 내지는 먼저 사고 나서 채워나가는 방식이 건물 사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시작한다는 게 보통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시간을 훨씬 더 아끼고 훨씬 더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뭔가를 획득하거나 하기는 어렵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자산이 무조건 불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완성형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벌기 어렵고 그 돈을 모으기 어렵고 모은 거를 불리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불리기 어렵다는 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사고 그 채우기에 좀 마음이,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딱 없는데도 먼저 알아보고 계약금 하고 했는데 나중에 돈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은 돈을 불리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야 그거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려워? 돈만 있으면 건물 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사는 그 과정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하는 말, 그냥 전형적으로. 그리고 그걸 폄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실제로 하면 어려워요. 심적인 부담. 그리고 내가 샀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 많은 고민들이 이 안에는 수백,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극복하냐. 물론 그 해당 건물이 A급 아주 우량한 건물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그만한 확신이 들 정도의 물건을 찾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고민하다가 예전에 그거 할 걸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돈을 모으면서 그것도 같이 해야죠. 그럼 같이 하기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본인이 돈을 모으거나 사업하는 거는 꾸준히 본인들이 신경 써서 하시고 건물을 찾고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에게 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을 하기 힘든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30억이 있는데 3년 동안 30억을 더 모아서 60억으로 나는 최고 입지 건물, 더 좋은 건물을 사겠다 하는 분이랑 30억이 있는데 이걸로 건물을 사놓고 더 모아서 하나 더 하는 분이랑 어떤 분이 더 시세 차익이 있어요? 3년이라면 무조건 후자입니다. 1년, 1년 반이라면 전자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30억으로 건물을 한번 사본 사람의 그 결정력과 안 해보고 돈만 모은 사람 결정력 천지 차이입니다. 왜 지금 못 사죠? 찾지 못해서. 내지는 마음이 부담이 돼서. 찾기 어려운 거 똑같아요. 결정력은 더 힘들어요. 왜? 예전에 30억인데 지금 60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죠. 나이가 더 먹으면 그거 결정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30억을 확실히 모은다?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해보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모으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30억을 가지고 건물 한 100억짜리 샀어요. 3년 지났어요. 제대로만 샀다면 그 금액 그대로이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30억 모았어요. 그럼 얘를 팔아서 합치는 게 더 득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지금 하는 게 맞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금을 모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더 자산을 증식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큰 틀은 뭐 누구에게나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것까지 따진다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금성 자산을 확실한 자산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